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와 나이 차별에 관한 2023년 대법원 판례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송 참가인 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8년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안이 마련되어 노동조합 동의하에 최종적으로 만 57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61년생, 1962년생은 5년, 1963년생 이후 근로자들은 3년간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었고
1961년, 1962년생 원고들은 자신들이 더 오랜 기간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은 나이 차별이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지 출생연도를 이유로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이 더 길어져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에 해당하고 적용 대상 확대나 기간 차이의 합리적 이유나 차별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쟁점은 참가인 회사가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을 차등둔 조치, 이 사건 경과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조치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에 차등을 둔 것은 나이 차별에는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개정 과정에서 조직 내 인사 적체, 세대 갈등, 조직 운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으며 경과 규정에 따른 불이익은 점진적 제도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가 다소 미흡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일한 세월은 같아도 태어난 해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몇 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 서운함과 씁쓸함이 오래 남는 판례이며 우리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평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